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천시 근현대 역사인물 재조명을 위한 학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천문화원 이선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성원 이천문화원장님께서 포럼의 취지를 담은 짧은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요지는 우리 이천의 근현대에 훌륭하신 일을 하신 많은 일을 하신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잘 발굴을 해서 기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천 분들에게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 생각을 못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계기가 있어서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 이천의 근현대의 훌륭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후세에 모범으로 배우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자라는 이천의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시고 우리는 또 그들에게 무엇을 배우신가를 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미래의 후손에게 훌륭한 우리 이천을 물려주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학술 포럼의 근본적인 개최 원인을 밝히는 근현대 지역 역사 인물의 발굴과 기념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실 청주대학교 김양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양식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근현대 지역 역사 인물의 발굴과 그 기념이라는 그 주제의 그 발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천문화원의 차원에서 근현대 지역 역사 인물 그 발굴과 선양 사업을 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그 내용은 뭐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인물 선양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백데이터 또는 어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근현대 인물을 다루게 되면은 많은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 대상이 이제 근현대 역사 인물인데, 첫 번째는 시간 범위 해서 이 1876년 이후 활동한 사망자. 이 사망자라는 것은 불문율이에요, 거의. 이 역사 인물을 다룰 때 생존자는 역사 인물을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876년이 개항이 있었는데, 개항 이후부터 잡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19세기 말, 그러니까 조선 말기의 어떤 관료라든가 또는 어떤 보수적인 그 학자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현대 역사 인물이거든요. 근현대 역사 인물이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동시대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대 가치란 얘기는 뭐냐면 근대의 어떤 가치 담론은 어떤 민주, 자유 또는 뭐 인권 또는 평등, 이런 그 가치 개념이잖아요. 이것과 인전 통할 수 있는 인물이 근현대 인물이죠. 그렇지 않고 1870년 개항 이후에 활동했더라도 아주 보수적인 관료라든가 보수적인 성리학 학자인 경우에는 근현대의 역사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 지역적인 범위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이천에서 태어난 사람만 해당되냐, 이게 이제 이 논란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이제 한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개방적으로 그 인물을 발굴하고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지역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폐쇄적인 관점에서 이천에서만 출생한 사람만 지역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무한한 어떤 원석을 놓아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천에 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천과 연관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한 인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그 이천 인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록물이 반드시 이제 뒷받침이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문중의 기록만 가지고는 그건 뭐 인정을 하기는 힘들고요. 객관적인 기록물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친일파나 부역 혐의자 또는 사회주의 운동가에 대한 그런 그 세심한 그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인물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부각시킬 경우에 그 사업 자체가 망가집니다. 사회적 여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그런 인물들은 그냥 히든 카드로 숨겨놓고 계속 자료를 모아서 시대적인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오픈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근현대 인물을 이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느냐면은 첫 번째가 이 21세기는 이제 문화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문화 예술인들을 가급적 우선 선정하는 것이 이 활용 가치 면에서 이제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 변동의 그 발전에 영향을 미친 그 인물,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서 활동했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그 숨은 일꾼들 이런 인물들을 오히려 그 공공 영역에서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선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거 역사 인물을 발굴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인물의 어떤 가치를 현 시대의 어떤 가치와 연결시키려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민 정신의 어떤 표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선양할 필요성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을 좀 새롭게 주목을 하면 의외로 여성 인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충북 인물 선양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 이 여성 인물들을 많이 발굴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충북 여성재단에서 그 데이터를 엄청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인물 어떤 기념 사업을 여성재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은 특히 이제 근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이라든가 단체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970년대 2000 새마을 지도자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표상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집단과 단체를 어떤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해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어떤 고정관념이냐면은 이 역사 인물의 어떤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그 국가 민족 단위로 접근을 한다는 점이죠. 이게 지역 인물을 우리가 발굴하고 선양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아무리 활동을 화려하게 했을지라도 지역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없다면은 그건 그 반값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청주에서는 그 단재 신채호 탄신 그 기념 행사가 크게 열렸는데 그 관계자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좀 설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 단재가 과연 그 청주라는 충북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그 말을 했고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이것이 이제 지역학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그 중앙 중심의 국가 중심, 민족 중심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역학을 얘기하고 지역을 얘기해도 그 의식 중심에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경계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념적인 그 장벽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벽초 홍명희 같은 경우에 괴산군 그 보수층들의 강한 이 저항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괴산군 차원에서 벽초 홍명희 그 기념 사업을 못 합니다. 벽초가 태어나고 성장한 그 고가가 있는데 그래서 벽초 홍명희 고가라는 표현을 못 쓰고
그 아버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버지 명의의 그 고택명을 그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홍명희 문학제가 지난 2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상문 차원에서 못하고 충북 민해총 차원에서 홍명희 문학제가 사계절 출판사하고 공동으로 이제 열리는 상황입니다. 왜? 바로 이념적인 그 장벽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홍명희를 숨겨둘 수는 없죠. 끊임없이 간접적으로 선양하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추진했던 그 사업을 좀 기억을 떠올려서 당시 충북 역사인물 선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된 추진 체계를 따랐습니다. 하나는 인물 선정위원회, 그다음 인물 추진위원회를 이제 이원 체제로 다뤘는데, 그래서 인물 선정위원회는 주로 이제 학자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 추진위원회는 주로 이제 지역 원로, 지역 원로뿐만 아니라 약간의 다양성, 좀 약간 젊은 층도 집어넣고 여성도 집어넣고 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 사이의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끔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따랐는데, 과연 그걸 잘했느냐? 지금 와서 보면 잘했습니다. 지금 와서 평가했을 때도 잘했던 사업 방식입니다. 시민 공모제를 통해서 인물을 발굴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공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근현대 우리 지역 역사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물뿐만 아니라 인물을 넘어서서 이천의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면은 어떤 지역 장소성, 지역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연속된 그런 어떤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기념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인물. 왜 이제 민간 기념 사업이 추진 인물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민간 기념 사업 단체와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민간 기념 사업이 추진 인물을 우선 발굴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런 어떤 기반 조성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려면은 어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많은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양 사업을 통해서 명분, 그다음에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섣부르게 어떤 기념관을 짓자, 뭐를 하자 이러다가는 오히려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이런 기념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는 거 바람직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한 4가지 점을 결론 삼아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우선 역사 인물을 주목하지 말고 그 역사 인물을 통해서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서 그걸 콘텐츠화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 인물의 어떤 삶과 정신을 주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따라서 이 문화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술인들하고의 협업, 연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념 사업을 할 때 이런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창조 인력,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창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해서 이들을 문화 원형으로 한 그런 어떤 콘텐츠나 또는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밑에를 깔아주는 거, 그런 사업과 이제 연계를 시키면은 큰 투자 없이도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고, 그다음에 도로 명칭도 상당히 의미 있는, 또는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세 번째 주요한 전략은 수용자 관점에서 역사 인물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OSMU 전략 하에서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그 파생 상품, 파생 그 문화 콘텐츠를 나와서 시너지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 지속적인 사업이 이제 추진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물 선양 사업을 통해서 이게 일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아침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발표 시작할 때 10년 전에 했던 그 인물 선양 사업이 이제서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많이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인물 선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역 민원들한테 각인시키고 표상화 시킬 때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이 사업으로 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발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주대학의 김양식 교수님께서 발제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온 내용들 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방향도 바로 이렇게 잡아주신 거로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으로는 이제 우리 연구관님 황병주 연구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소개받은 황병주입니다. 예, 먼저 우리 그 김양식 그 선생님의 그 발표를 아주 그 재밌고 아주 유익하게 좀 들었습니다. 특히 근현대는 이제 민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어떤 뚜렷한 업적을 남긴 분들, 이런 분들만으로 인물을 이제 국한하게 되면 오히려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물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또 어른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인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인물, 모두가 위대하고 잘난 분들만 이렇게 그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해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고 나는 왜 그러니까 뭔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저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선망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나의 그 삶, 나의 보통 사람들의 삶도 기념되고 기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 지역이 일종의 코웍을 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인물이다라고 독점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봉준 같은 인물도 이제 출생지와 세거지를 놓고 거기 거기 어디죠 거기가 고부르해네 지금 고창. 예 고창하고 그 정읍이 서로 이렇게 막 경쟁 관계가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더 이렇게 코웍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 반면교사라든지 뭐 타산지석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2000년 이제 현대 이후에 보면은 뭐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뭐 이정재라든지 유지광 또 뭐 비교적 최근에 차지철 이런 좀 곽영주도 그 전에 있었고요.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좀 뭐라고 불러야 될지 호칭도 애매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긴 힘들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또 잘 아시다시피 뭐 무풍지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드라마든지 이런 문화 쪽에서 또 상당히 흥미로운 또 캐릭터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활용되기도 해서 많이 또 알려지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나아가서 또 50년대 정치사라든지 또 50년대 또 그 지역사, 이천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조직 정치, 흔히 뭐 정치 깡패라고 불렀죠. 이런 그 영역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거든요. 올해 상대적으로 이천 지역의 그런 역사성 내지 그런 그 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해방공원에선 이천 사람, 그들이 꿈꾼 이천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흔적, 이것도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그게 그 이천 지역에서 실제 이뤄졌던 그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또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는 거고 역사의 그런 일반론이라는 건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 워낙 이 다양한 그 예외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역사라서 아무리 정교한 그 일반론을 짠다 하더라도 항상 예외가 나오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최대한 많은 자료들,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축적을 해서 정리해서 남겨주는 거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자기들 삶에 써먹을 것인가 또 후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열어놓고 넓게 그렇게 당장 뭐 인물을 발굴하고 현창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료라도 잘 챙겨놓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님 황명주 연구관님 이렇게 토론 잘 해주셨습니다. 귀에 띄는 소리가 그 이천의 이제 인물들 중에 뭐 이정재, 곽용주 이런 분들 얘기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우리는 가까이 그런 분들의 그 세계하고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토론하면서도 지금 시각에서 좀 더 벗어났지만은 그런 필요성은 아마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자료에도 축적하는 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수원박물관 김경표 학예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학예사님 진행해 주시죠. 예, 그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수원박물관 학예사 김경표입니다. 저는 그 수원박물관에서 진행된 전시를 통해서 그 수원의 근대 인물 발굴 사례를 가지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 수원 지역에 많은 이제 근대 인물들을 이제 발굴하는 과정들을 겪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인물들을 보다 좀 밀도 있고 보다 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전시를 통한 그런 그 과정들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새롭게 그 발굴한 인물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존에 발굴됐던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또 자료들이 그 수집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그 이천에서 그 발굴될 근현대 인물들의 다양한 이제 자료 조사라든지 선양 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그 수원 박물관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그 기생들이 바로 그 화성 행궁 바로 앞에서 그 만세운동을 이제 펼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영하가 주도로 만세운동을 펼치게 됐고 그 수원 경찰서에서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와서 이제 모든 기생들을 체포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김영하가 그 당시 기생조합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체포가 됐고 결국은 이제 6개월형을 받게 돼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받게 됩니다.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5개월 뒤에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진에 저희가 이제 게시를 했는데 바로 이 조선미인보감입니다. 이 조선미인보감이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영인본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그 영인본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이 신문지상에 그리고 그런 여러 자료상에만 나타났던 김영하라는 수원기생 김영하라는 인물 사진과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사진과 설명들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제 김영하에 대한 그 이제 포상 신청을 했고 대통령 표창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을 그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동대문에 있는 그 보구 의원, 그 여성 의원 우리나라 최초 여성이 되는 그 보구 의원에서 그 독립신문을 받아서 수원 지역의 약 60여 가구에 이제 배포를 하기도 했고 애국가라든지 이런 그 경고문 등을 배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게 1920년 6월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결성되자마자 사실은 안타깝게도 2개월여 만에 일본의 일제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됐고 그 이성경과 그 박선태 등등이 다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그 이성경이 4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출소한 지 9일 만에 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또 저희가 또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수원 여성 출신으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3.1운동 1주년 기념 히비야 공원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도쿄 그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이형경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수원 출신이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여성 운동을 계속 주도했고 그 수원으로 이제 다시 귀국한 이후에는 근후에 또 활동을 이제 창립하는데 여러 활동을 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성경의 언니였다는 사실이 그 제적부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동생은 그 수원 체육회라는 여러 그 수원 지역의 사회운동을 하고 이후에 수원시 의회 활동을 했던 이용성이라는 분이 이성경의 동생이라는 것까지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제 그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 발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서 총 그 미서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자료가 부족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뭐 후손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받지 못한 분 113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는 15분을 선정을 해서 그 2020년 그 2019년 8월에 그 서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9분이 여기 지금 표 3에 제시한 9분이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서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그 뭐 여러 인물들도 있지만 뭐 그 차계영이라든지 최경창, 홍종래 이런 분들이 새롭게 또 발굴이 돼서 그분들을 또 알릴 수 있는 전시들도 이제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그 체포 당시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을 때의 사진을 가지고 이 일제 그 감시 대상 인물 카드를 대부분 만듭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옆 뒤에 있는 그 이제 신간의 소지역 대표 회의 그 요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그 당시에 혹시 신문 자료들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문 그 지상에 이제 자료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함께했던 이제 사진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요 사진이 이제 그대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신문지사 그 당시 기사에는 여기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다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 일제 감시 대상 카드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이 맨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처럼 여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을 감시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간 사찰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요 사례를 통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인재라는 분이 그 수원 출신인데 이분이 그 이제 애족장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분의 남편이 이제 임치호라는 분과 함께 그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한 그 유공이 이제 표창을 이제 받게 된 건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구국민단 활동을 했던 그 차인재라는 이제 인물이 이분과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걸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몰랐었습니다. 근데 몰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차인재라는 분이 임치호라는 분과 혼인을 하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임씨로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민재로 이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일 인물임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요때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그 이제 발굴을 이제 하게 됐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그 이윤옥이라는 기자분이 이 차인재라는 분의 후손을 외손녀를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이제 사진도 이제 발굴을 해내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과 이제 급하게 이제 연락을 통해서 그 미국에 계신 외손녀 분과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또 이제 기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수원 3일 여학교에 이제 1회 졸업생이 총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나혜석, 그 다음에 홍보배, 박충혜, 그 다음에 차인재가 아니라 차우르다.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차우르다라는 이름도 너무 이제 생소했고, 아무리 찾아도 그 이후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차우르다는 도대체 누구고 어떤 인물인지를 전혀 이제 생각을 못했고, 또 구국민단의 교사로 왔던 차인재 씨는 당연히 외부에서 이제 교사로서 이 3일 여학교에 왔었던 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3명이 다 다른 인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근데 요 자료가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 3일 여학교 교사였던 구국민단에서 활동했던 그 차인재가 차우르다였고, 즉 3일 여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차우르다였고, 차우르다가 차인재고, 또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민재라는 분이 또 차인재였고,
그러니까 그 모든 분이 다 이제 한 분이었다는 것이 이 박한 선생님의 이제 논문 자료에서 발굴이 됐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미주 지역에서 산누리 출신이면서 미주 지역으로 일찌감치 이제 이주를 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병옥이라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분 사진을 보고 나서 저희가 또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미국 그 미주 지역에서 그 독립운동 하셨던 차인재 선생님에게 기증받은 사진 자료가 떠올라서 그 사진 자료를 다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12 사진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자료에서 보시면 가운데 계신 분, 잔을 들고 계신 분이 이제 차인재 선생님이시고 맨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병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원 출신이고 또 그 동양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함께 있었다면 당연히 서로 이제 교류가 있었을 거라는 거를 저희도 이제 좀 간과했었던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또 이런 사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자료들이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이 수원 박물관이 생기면서 한 가지 그 강점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료들이나 또 이런 그 관련된 해당된 내용이 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제 누적돼서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더 축적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좀 더 상호 보완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더 풍성해,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좀 뭐 다각적인 어떤 것들을 살필 수 있고 좀 더 입체적으로 인물들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이제 부족했던 인물 자료들이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쌓여가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또 발굴해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이제 큰 강점 중에 이제 하나였고 저희가 그동안 해오면서 어떤 성과라고 이제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지금까지 수원 박물관의 김영표 학예사님께서 좋은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이천시 학예연구 주무관이신 이태호 연구사님께서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천시청 이태호입니다. 조금 전에 수원박물관 김경표 선생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 사례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지역사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특히 2008년 수원박물관 개관 이전부터 그 지역사 연구 성과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당히 축적을 하였고 또한 박물관이 개관된 이후에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축적된 자료들을 서로 상호 보완하고 또한 중복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아가서는 수원의 전체적인 역사와 문화 또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특별 전시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과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점들은 뭐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닐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축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전보다는 그 수월해졌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로 했다고 해서 이 검색을 하고 수집을 하는 데는 그 편리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 1차 사료인 그 이 원석을 판독하고 해독하고 그것을 그 보석화시키는 자료화시키는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담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은 그 향후에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 근대 인물 발굴 작업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인데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학을 하시는 김진웅 예비 박사님, 이제 오늘 위부지 이천의 역사 인물 발굴 아주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준웅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천은 되게 이제 군소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근대 교육기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상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천의 근현대 인물을 설명할 때 되게 좀 저는 난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 지역을 기반으로 뭐 독립운동의 뭐 어떤 특색을 발견하기도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이제 출생지, 뭐 앞에 토론이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출생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나온 뭐 훌륭한 인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 요즘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그 시가 나서서 선양을 할 만큼의 그러니까 출생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출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 이 글을 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양을 할 때 뭐 가장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게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료상으로 명확히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어떤 인물이 독립운동을 하고 뭐 사회적 인물로 성장을 할 때 그 지역적 연고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런 가정 위에서 이제 이종성이라는 분과 송필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행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종성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종성 변호사는 이천 출신이시고, 어렸을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경성으로 이제 이주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10년대에는 좀 보기 드물게 이제 중등교육기관까지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보선정문학교 또 이제 뭐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문관 시험을 치시고 합격을 해서 이제 그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서기로 일하거나 뭐 그런 행적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22년에 그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이제 그 문화정치, 소위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이제 조선인들만을 위한 뭐 일본인도 쳤지만,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제 따로 변호사 시험을 이제 치는데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그 조선인으로서 이제 합격을 하셨고요. 이제 그 이후로 쭉 변호사 활동을 하십니다. 이제 이분의 변호사 활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뭐 법조인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그 김병로 선생이나 이인 선생 같은 분이랑 이제 그 형사공동연구회라는 단체 활동을 계속 하신 걸로 나옵니다. 뭐 기존 연구에서는 사실 뭐 김병로 선생이나 이인 선생은 많이 언급이 되지만 뭐 이종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는데요. 근데 거의 형사공동연구회가 이제 사실상 활동의 막을 내릴 때까지 계속 활동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형사사건에 관여하신 걸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조선공산당 사건이라든지 뭐 김상옥 투탄의거 뭐 변호라든지 뭐 여운형 피체할 때 그 사건이라든지 주로 이제 독립운동이나 사상사건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되게 내노라는 여러 형사사건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에는 주로 이제 그 법조계 중견 인물로 활동을 하셨고요. 아마 이제 그 미군정 시기 때 꽤 중요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됐을 때는 이제 그 반민특위 특별검사로 임용돼서 활동하신 형적이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세히 확인을 못했는데 반민특위 활동을 하시다가 사임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당시 국회 의사록을 보면 뭐 사표를 수리하는데 뭐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뭐 수리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행적 중에, 그러니까 해방 후의 행적 중에 또 하나는 1950년 5월달 제2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러니까 이천시 후보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당선된 사실을 굳이 여기에 써놓은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제 선거인단의 추천이 필요했고 이것은 곧 지역민들의 지지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천 출생, 그러니까 이천의 연고를 가지신 건 사실상 그 자기 가문이 이제 이천에 이제 세거했다는 것 정도인데 이분이 뭐 어쨌든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시고 또 해방 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가문 그리고 이제 그 가문과 연결된 지역인들의 지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천 출신 근현대 인물로서 선양할 때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좀 대중들도 이천 출신, 그러니까 이천 지역과 관련된 인물로서 선양하는데 좀 의미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후 행적은 이제 6.25 때 납북되셨고요. 제가 자료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분 손자분이 아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종성 변호사의 그 서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납북 후의 행적을 밝히시려고 여러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56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방 후에 뭐 이천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뭐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송필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분의 그 출생지가 충북 진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이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족이 정리한 송필만 선생의 시집에는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분도 역시 그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찍이 이제 일본 유학을 가십니다. 근데 뭐 그 당시 신한민보나 이제 여러 신문들을 보면 이분은 일본에서 한 11년 정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역시 이제 조선에서는 그 일본 대학에 입학할 만한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 중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에서 중학교부터 다시 다닌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유학 당시 활동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요. 근데 1920년 7월에 이제 이제 요시찰 조선인 명부라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항일적 성향을 띤 조선인들은 이제 일제가 따로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그 명부에 이제 가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1920년쯤 귀국하셔서 이제 그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로 이제 임용돼서 이제 22년까지 활동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요. 이때 이제 아마 그 연희전문학교가 감리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후에도 이제 그 감리교의 그 인맥으로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활동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1923년 상반기쯤에 그 교수직을 사임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23년도 상반기에 이제 그 일본으로, 그 당시 미국으로 가려면 이제 일본으로 갔었어야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그 관동 대지진을 직접 겪고 그 이제 관동 대지진 그 참극 때 이제 되게 공경에 빠졌다가 뭐 선교사 도움으로 이제 그 뭐 그 하와이로 밀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하와이 지역 신문을 보면 이분이 이제 뭐 거의 뭐 조선인, 하와이 지역에서는 조선인 최초로 뭐 관동 대지진의 참상을 직접 겪고 그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24년 3월 1일에는 이제 교민단 주최로 열린 이제 기념식에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자료에는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뭐 그 당시 이제 일본 영사관 밀정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은 뭐 독립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항일적 성향을 띠고 하와이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활동 중에 가장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제 이승만과의 만남인데요.
이승만이 그 당시 뭐 태평양 잡지라는 그 하와이에서 발행하던 그 잡지가 있었는데 뭐 한 10년 이상 이제 계속 나왔던 잡지인데 이 잡지의 이제 주필을 맡깁니다. 송필만 선생한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 계열의 인사로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승만 선생이랑 같이 다니면서 항일 운동을 하신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미국에서 유학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승만 선생 편에 서서 그 지지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위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 이제 미주에 머무르면서 이제 1925년부터 이제 29년 사이에 이제 미주 한인사회의 통일운동, 그러니까 그 통일 논의 과정에 참가를 하셔서 역시나 이제 이승만 계열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32년경 조선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뒤에 행적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분의 이제 후손이나 이제 그 이분이 직접 지은 그 시집의 내용에 따르면 원래 연희전문학교에 이제 복직을 학위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복직을 시도했는데 총독부가 견제를 해서 실패했다고 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활동을 재개하신 거는 그 해방 후의 일이고요. 어쨌든 그 한국민주당 결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이 당시 한국민주당이 이제 내세운 이제 건국의 방향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식 정치 제도를 많이 좀 참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러니까 이 그 한민당 참여에도 좀 그 이승만을 기반으로 한 그 미국 유학 경험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48년 5월 10일에 시행된 이제 초대 선거에서 이제 진천군 의원으로 출마 당선되셨고 반민특위 이제 부위원장 역임하시면서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52년에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이승만이 자행한 이제 부산 정치파동에 연루돼서 이제 투옥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이랑 결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야당 인사로서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 독재 정권에 뭐 항해하셨고요. 그리고 또 4.19 혁명 이후에 이뤄진 이제 그 참의원 선거에서 다시 이제 충북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5.16 쿠데타로 이제 정치 활동이 또 금지당해서 이후에는 이제 그 야당의 야인으로 계속 활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뭐 독립운동 자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물의 행정만 이렇게 뭐 칭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 인물이 처했던 그 사회적 상황, 제도, 그리고 이제 가문과의 관계, 뭐 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지역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연구할 게 아니라 좀 그 당시 사회상도 같이 함께 보면서 인물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 출신 인물이 뭐 일제강점기나 해방전국을 살아가는데 그들 눈에 비친 그 한국 아니면 그들 눈에 비친 뭐 이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네, 그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진웅 그 연구자님께서 이천의 역사 인물로 이제 이종송 씨, 또 송필만 씨 두 분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한 분들인데 이제 요즘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이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3회에 대한 토론으로 이천학연구소 소장님이신 이인수 우리 전 문화원의 아주 대들보였었는데 그리고 이천의 뭐 대가죠. 이제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진웅님의 논지는 오늘 학술 포럼의 목적과는 방향이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포럼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의병이나 독립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발굴하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종성, 송필만 두 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일제하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뿐만 아니라 각각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도 뚜렷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두 분의 이름은 국가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 내에서 이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표자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필만의 출생지 문제입니다. 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는 송필만의 출생지가 충북 진천군 이천면 장원으로 되어 있고 향토문화전자대전을 보면 지금의 경기도 이천군 장원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천군 이천면 장원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편집상의 잘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95년에 와서 이천군과 음족군이 잠시 충주부에 예속된 적은 있었지만 장원이 이웃 음성군도 아닌 진천군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송필만의 출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발표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근현대 인물을 조사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친일 또는 친북 활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입니다. 공과가 뚜렷이 대비되는 인물들의 예는 특히 학문과 예술 분야 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논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들의 공적마저도 묻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김양식 교수님이 역사인물의 발굴 기준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고 토론자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발표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의 시간인데 이제 제 생각에는 자유토론을 이제 그 발표하신 분과 그 토론하신 분이 서로 조금씩 그 다른 의견도 있고 또 의문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한 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 김양식 교수님 먼저 했으니까 아까 그 토론하신 분의 얘기도 들으셨고 또 그 생각하신 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이제 엇갈리는 그 이인지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 별개의 그 문제이거든요. 이 어떤 역사의 오점을 남긴 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황병주 선생님도 이제 몇 명 거론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인물을 담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표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인물을 기념할 수는 없죠. 따라 이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인직 그 시비를 철거하고 그냥 철거가 아니라 거기에 표지석을 해놨던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기념물을 철거하고 이런 인물이 여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표지를 해놓는 거는 오히려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제 말씀은 뭐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이 사업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와 어떤 역사적 그 정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확실히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를 좀 분명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데
문화 콘텐츠 생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천 출신의 그런 인물들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그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 헐리우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유명한 그 이렇게 갱들이나 마피아들을 소재로 해서 일종의 그 문화 콘텐츠를 그거를 전환시켜서 또 그게 단지 그냥 그 문화적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의 또 새로운 역사를 구성하는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속 인식을 좀 시켜줄 것이냐. 역사적인 학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발표를 하고 전시를 해도 사람들이 결국은 알아주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또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실제로 그런 전시에서 어렵게 발굴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사람들 그때 아 하고 뒤돌아서면은 잘 모르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사실들을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지역민들이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변에 더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알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과 인물들이 계속해서 좀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왜 선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 두 분이 이천 출신의 인물로서 왜 밝혀지지 않는 인물로서 왜 선양을 해야 되고 그 앞으로 어떻게 뭐 선양을 해나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분의 행적이 뭐 항일적인 성격을 뚜렷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독립운동과 선양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독립운동가로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일단은 그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필만 선생님 출생지 문제는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국산표창위원회에서 이제 그 DB로 제공하는 그 인물 정보에서 이제 그 진천군 이천면 장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출전이 붙어 있어서 보니까 48년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만든 그 임명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면 장원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그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손필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드님께서 시집을 내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이력서에는 이분이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제가 이제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국회 그 자료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자료를 따로 그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 그 자필로 낸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열람이 그러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족분들이 열람을 하시면 자필로 본인이 쓰신 거니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 이제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 설봉공원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월전미술관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항상 보면 이제 뭐 그 장우선 선생도 어쨌거나 뭐 친일 행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월전미술관 되게 멋있게 돼 있고 그 안에 내부도 너무 잘 꾸며져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양이랑 뭔가 어떤 그 인물들의 그 뭐 공과사를 좀 뭐 그 시나 어떤 단체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 제시하고 그런 것들은 좀 명백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좀 뭐 과격하게 뭐 청주에 무슨 뭐 정춘수 동상을 뭐 밧줄로 뭐 끌어내려서 부순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좀 우리도 좀 이성적으로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이천문화원에서 이런 역사 인물 발굴을 위한 그 학술 포럼 이런 자리를 만든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그 관심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런 그 사업은 자꾸 계속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천에 선양 사업 같은 거지, 아까 서해 선양 사업이나 뭐 이승우 의사 무슨 추모 사업, 또 뭐 구현유 의사 추모 사업, 이런 그 선양 사업, 추모 사업 이런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좀 그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는 하여간 그냥 이렇게 조금씩 키우고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게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 이게 하여간 그 선양 사업, 기념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냥 몇 사람이 열이 가지고 해서 이렇게 또 커지기도 하고 또 그냥 묻히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 등도 좀 이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참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아주 진지한 가운데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천이 더욱 발전하는데 또 이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학술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